우리는 우연히 막 살았어요. 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만의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대신 결정해주는 남자 대결 나. 가고 싶은 곳 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갈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대 갈 수 있는 곳.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지향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갈 수 있는 곳은 후자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데드라인을 정하십시오. 나이도, 그 다음에 스펙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은 아니죠. 부모님 재력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없이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십시오. 이번 시즌까지, 올해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올인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미친 듯이 한번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정쩡한 시즌이 된 거예요. 나이도 어정쩡해. 그리고 내년쯤이면은 은행에 잔고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어정쩡해. 그렇다면 한 번 더 도전하는 것도 뭐 칭찬해주고 좋은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갈 수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을 노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권투 경기를 한다 치면은 우리에게는 펀치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잽 그러다가 펀치를 한 번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석을 두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밟아야 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지원할 것이다. 데드라인을 꼭 반드시 정해놓고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요, 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될지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결정해주는 남자 대결 나. 이번 주제는 전공 살리기 대 내가 해보고 싶은 직무. 자, 이번 질문은 전공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질문을 할 것인가. 내 전공이 맞는 곳에 지원을 하면은 합격률이 조금은 더 1%라도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행복할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직무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도전하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친구들 중에 매우 꼼꼼하고 프로세스적이고 정말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문과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너 지금부터라도 개발을 좀 배워보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부터 개발을 배우면 다른 친구들이랑 경쟁해서 지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쟁에서 이기고 지구는요, 얼마나 몰입했는가? 시간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했는데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1년만 해도 4년 했던 친구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까 학원을 통해서 사설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정말 적성에 맞다면 그런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실제 머뭇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현재까지는 개발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죠. 아, 너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럼 혹시 다른 거는 아는 게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다른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맞아요. 특히나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요. A라는 지식이 없어서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다른 건 뭘 압니까? 사실 다른 것도 별로 없어요.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공계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 다시 배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개발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요.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회사에서 다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집중하고 적성에 맞고 재능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이 정해진 나의 길로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는 우연히 막 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연히 막 살 건가요? 아니죠.
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만의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전공과 맞는 길을 택하는 것. 아, 근데 너무 싫어. 이거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결정해주는 남자 대결 나. 이번 주제는 근무 강도 편하고 사람들 좋고 전공 무관 직무 대기업 협력사 대 잡플랜팅 평 안 좋고 근무 강도 높을 수도 있지만 전공 살릴 수 있는 회사.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뭐냐면 전공을 살린다, 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기업 협력사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공계인 것 같아요. 전공은 외국어입니다. 아, 전공 외국어야? 네. 근무 강도가 낮은 대신 전공이랑 관련 없는 데로 갈 거냐? 근무 강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잡플랜이 평점이 안 좋아. 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이런 건데 사실 두 개의 상관관계는 지금 없는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라면 후자를 갑니다. B. 잡플랜이 평가는 조금 안 좋지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공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가 전공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거나 전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직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회사가 비록 좋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 이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전공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B인 것 같아요. 편하고 돈 많이 주고 오래 갈 수 있어. 그러면 가세요. 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대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협력사잖아요. 대기업 협력사이고 뭐 여러모로 그냥 지금 상태에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A를 선택한다. 이건 별로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공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공이 나랑 너무나 맞지 않아. 그럴 경우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전공이 너무 맞지 않는데 굳이 전공으로 계속 밀고 나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공이 나랑 맞지 않고 틀고자 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공을 한번 바꿔주셔도 됩니다. 나의 주특기를 한번 바꾸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또 해야겠죠. 자, 문제 해결. 대신 결정해주는 남자 대결 나. 지방에 있는 공기업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중견기업. 네. 공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질문이 좀 어렵다. 내 성향이 어디에 더 맞냐에 가깝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기업적인 성향이다. 그렇다면 공기업을 가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성취나 내가 어떤 걸 이뤄나가기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견기업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인사팀에 있었을 때 이제 채용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할 때 지방을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방을 배치를 하면은 실제 한 100명이 있으면은 두세 명은 바로 퇴사를 해요. 그때 물론 면접 때 다 지방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 퇴사를 바로 합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방을 가잖아. 그럼 오히려 더 재밌게 회사 다니는 거 알아요?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안 올라온대. 새로운 환경. 그래서 나름 나쁘지만은 않아. 지금은 뭔가 지방을 가면 우리가 좀 멀리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사람은 살고 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살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성향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방의 공기업 갑니다. 그러니까 뭐 성향 이런 거 다 빼고 결정한다. 지금은 이거 소중한 건데 여기 공기업을 가면 일단은 프라이드가 높은 상태로 들어가. 근데 중견기업을 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조금 내가 뭔가 사기업 중에서 조금 그레이드가 낮춰서 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기업은 원래 다 지방에 있는 거니까 지방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을 좀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공기업.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선택해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정말 다 기준이 다르고요. 그다음 상업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어떻게 좀 조언을 줄까라고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소독 잘 하시고요. 이상 물러갈게요. 안녕. 월 취업 실패했을 경우 월 경험 이력서에 적는다 안 적는다. 이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로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인데
뭐야 이게. 워홀을 하러 갔는데 취업이 실패했을 경우 이력서에 적는데 그 취업 실패했으면 이력서에 적을 게 없지. 워킹홀리데이 경험에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내릴게요.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